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의 플랫 639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의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전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2 들어가기 전에 네. 리디에서 둠스데이 프린세스 티저북 이벤트 중입니다. 그리고 곧 7월 중순이면은 전자책도 성공개할 거니까 그때 많이들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디에서만 성공개? 그쵸. 리디에서 2주 정도 성공개하고 그 후에는 다른 서점사에도 다 풀릴 겁니다. 그냥 종이책 보는 게 낫겠다. 뭐 그래도 되고 둘 다 사도 되고. 다 좋습니다. 자, 라오 얘기합시다. 네. 자,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뭐 직접적인 의미 그대로겠지. 우리들의 마지막일 거 아니야. 그러네. 자,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대로 주역들이 일단은 나옵니다. 조엘, 페드로 파스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엘리는 벨라 램지, 그리고 토미는 가브리엘 루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 캐릭터 에비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거의 복수의 화신, 그리고 예전에 파이어플라이였던 애인데 이제 모종의 이유로 조엘에게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얘가 이제 그 원작에서 게임 모드가 조종하게 되는 캐릭터가 된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주요하게. 그래서 조엘을 죽인다. 그치. 이러면 조이를 죽인 다음부터 얘 시점으로 변경된다고 아, 들었어요. 그런가?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 이제 등장한 또 세력이 하나 있는데 WLF. 울프. 그러니까 원래는 뭐 워싱턴 어디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워싱턴 해방 전선. 근데 약자로 부르지 보통은. 네. 그 그래서 WLF인데 그냥 울프라고 칭하죠. 실제로 로고도 늑대예요. 그래서 에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에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유망주다. 거기 뭐 나중에 리더가 얘를 키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덩치에 비해서 좀 잘 싸우는 걸로. 원래 게임에서는 되게 근육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그 게임을 진행하려면 많은 이제 전투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근육질로 설정을 했는데 뭐 드라마에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배우에 맞게 조정했다. 뭐 그런 총잘 것 쏘면 같아요. 됐지 뭐. 이 배우가 예전에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서 피해자 역으로 나왔던 그 배우. 그러니까 그 성폭행 피해자로 나왔던 그런 이미지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체구가 되게 작고 여리여리한 그런 여자잖아. 네. 근데 엄청 잘 싸우더라. 근데 사실 싸우는 게 그렇게 막 보여지진 않는데 이미 다 막 처리한 그런 상태야. 그렇죠. 그치. 그리고 되게 난폭해.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괴리가 만들어낸 캐릭터성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얘 시점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드라마에선 그렇죠. 그래서 이 편에 갑자기 조엘이 사망하면서부터 약간 벙찌게 되는 그런 건 있지만 후에도 나온다. 왜? 회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듣기로는 게임 전개에서는 얘 얘기가 후반부에 갑자기 나온다면서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이런 게 점점 드러나는 게. 아, 애비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래 그 자기의 아빠가 의사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초반부터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뭐 나중에 튀어나오니까 초반에는 뭐야 이 갑툭튀 인물에서 왜 죽어 막. 막 왜 그랬냐 했더니, 그리고 또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 입장에서 그 의사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지 그치.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잘 풀어낸 것 같아. 그치. 드라마를 그래서 구성을 잘한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엘리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상이 들어갈 법도 한 게 사실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야 둘이. 그리고 그 끔찍하게 맞아 죽는 거를 봤어야 돼. 그러니까 복수의 어떤 그 동기라는 게 너무 명백해졌고 네.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되게 비겁하게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안일주의로 일관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어린 소녀가 혼자 나서서 어쨌든 나는 죽이러 갈 테야. 이 마음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캐릭터 이제 디나. 그 엘리의 절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연인이더라. 연인 되는 거죠? 그렇죠. 네가 아빠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시라고 하는 그 마을의 차기 리더급인 남자애 있는데 걔의 구여친이었다. 동양인 남자애가 하나 나오지. 네. 그렇죠. 이 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다. 뭐가?
소개할까 하다가 이미 그게 소개가 끝이었어. 아니 얘가 딱 츤데레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엘리 보면은 자기 이제 뭐 여친 뺏은 애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뭐 어디 가면은 안 나설 것처럼 하다가도 찾으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나 표현에 따르면 애는 좋은데 애가 너무 책임감만 강하다고 규칙에 얽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냥 정자 제공자 아니야? 에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아 진짜 저급해. 그 뭐가 저급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정의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마을의 모든 걸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 얘가. 자기 리더 얘기 나왔을 때 이미 갈 줄 알았어. 난 몰랐어. 아 그래요? 나도 너무 갑자기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어디선가 죽겠거니 했어. 왜냐면 얘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주는 게 있더라고. 왜 얘가 항상 그 엘리랑 조금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쫓아가면서 서로 막 상충하는 면들을 많이 보여줄까. 근데 뒤에 풀어놓잖아. 얘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을이야. 커뮤니티. 그렇지. 얘가 부모도 없고 뭐 이랬을 때 마을에서 다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공헌을 해야 돼라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 그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니까 엘리의 어떤 사적인 복수에 내가 개입하는 게 온당치 않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마을의 안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얘가 움직이려고 노력하니까 그 부딪히는 걸 이겨내고서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까지 좀 더해지는 거야. 근데 그거 하다가 갑자기 죽여버리는 거지. 아 이거 HBO답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는 지금은 안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시아계 차별인가 막 이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근데 원작에서도 뭐 죽나 보지 뭐.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진짜 위기 상황 때마다 이 제시가 계속 등장을 해서 엘리를 여러 번 구해줘요. 마지막 게임에서 막 밀리면은 여기서는 좀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랬을 때 어쨌든 탈출하고 그치. 인간들한테 밀릴 때 좀비들이 나오지. 맞아요. 막 그런 어떤 마지막 해결책 메시아 같은 느낌으로 꼭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대. 이건 아시아계 차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풀어보면 시즌 1 마지막에 잠깐 이어져요. 초반에 그 앱이랑 그 파이어플라이 남은 애들 그 잔당들 친구들이 무덤 앞에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거의 앱이만 복수를 다짐하지 나머지 애들은 약간 찜찜한 표정이야. 안 따라가면 뒤질 것 같고 맞을 것 같아가지고 가봐 그려. 거기 입 털어주는 그 백인 남자애 하나 있잖아. 아, 난 너한테 동조해. 나 다 도와줄 거야. 근데 뒤로는 쟤를 설득해서 이거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맞아. 있잖아. 맞아. 그런 캐릭터 있었어요. 내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더니 얘 없을 때만 빨리 가자. 설득해가지고 돌아가게. 가자 그랬어. 지금 뭐 하자고 이렇게 있는겨? 그래도 다들 끄덕끄덕했어. 왜 다들 뺑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부모를 잃은 건 사실 애비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동료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크긴 하겠지만 어차피 죽은 거 잊고 살아야지 뭐 왜 불어 그 위험을 감수하냐 이거지. 사실 목숨이란 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얘는 막상 복수하려고 보니까 마을이 딥다 크고. 그리고 생각해봐. 맞아. 얘 한 명인데 자기네가 다 전멸을 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애야. 맞아. 그러네. 무시무시한 애야. 그걸 왜 죽이러 가겠다고 이 난리를 떠는겨 이 기집애 막 이러면 당장 집으로 가. 하지만 얘가 잘 싸우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가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설득에 성공해 애비를. 아 일단 저기 시애틀에 내가 아는 분이 있어 아이작이라고 그분이 뭐 집단을 꾸렸는데 일단 거기 가서 의탁을 하고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렇지 다들 동의했지 하니까 다들 끄덕끄덕대고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애비가 마지막에 다짐을 하는 게 나와. 그 새끼는 내가 천천히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젠가 죽이겠다는 얘기겠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천천히 됐네요. 5년이 지났어. 와이오밍 그 잭슨 마을이죠. 그 중간에 등장했던. 근데 이제 시골 마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티야 시티. 엄청 커. 멀리서 봐도 뭐 전기도 들어와 있고 규모가 장난이 아니고 요새화가 돼 있더라고. 감시탑이 4군데 있다고 그랬어. 동서남북으로. 그래 결국은 이 중반에 펼쳐지는 좀비 때의 습격을 결국 막아내잖아. 그렇지. 안에까지 뚫리긴 했는데 방어선이 뚫리긴 했지만 막아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체계화가 되게 잘 돼가지고 분업화도 돼 있고 뭐 약간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네. 뭐 회의도 만들고 모두 하고 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마을 있는 회의. 와중이야. 비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이라고 토미가 다 가이드를 미리 내려줬어. 그런 것도 다 있고. 뭐 시시때때로 이 근처에 뭐 있나 맨날 그 패트롤하고 뭐 이런 맞아요. 거. 꼭 둘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선도 서로 동선이 겹치게 해놔서 비는 데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랬어. 그리고 통신도 계속하고. 그런데 이제
밖에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면 뭐하냐. 그렇지. 그 배수관을 통해서 애들이 기어들어오고 파악을 했다라는 게 이게 항상 그 맹점을 꼭 파고들더라고 이 곰팡이 애들은. 그렇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새끼가 소환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자, 이때 엘리랑 조엘은 뭐 하고 살고 있냐? 이제 예전에 강 기자가 뭐 소개할 때 이미 다 얘기했지만 19살 엘리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뒤늦게 왔죠.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창고에서 살고 있어. 뭐 이게 조엘이랑 뭐 말도 섞기 싫은가 봐. 뭐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엘이 뭔가 과다 보호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든 자기는 뭔가 하려고 그래. 막 순찰대에도 가고 싶어 하고 거기서 되게 위험한 임무를 도맡아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조엘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지. 이 마을에 이제 정신과에도 있어서 그분 인상이 되게 많이 보던 얼굴이라서 누굴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나홀로 집에 케빈의 어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얼굴 떠올리니까 맞다. 그래? 그래서 그 정신과 상담이 그래서 몇 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조엘이랑 약간 악연도 있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악연이라기보다는 그 조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조엘이 사실 자기 그 속내를 잘 털어놓는 타입이 아니었어. 그거를 유일하게 했던 애가 엘리였는데 말을 안 들어먹잖아.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풀어놓으면 좋을까 하는데 그래 상담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듯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죽은 다음에 회상으로.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 요거밖에 안 했지. 이 상담하는 애가 자기 안 좋은 얘기 뭐 그런 거 얘기 풀어놓으면 이제 네 차례다 조엘. 너도 얘기를 하니까 조엘이 막 울면서 그 아이를 구했어요 하면서 가잖아. 이 당시에는 뭔 소리야?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래. 난 다 포기하고 내가 쟤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나 전혀 이게 지금 싶은데 왜 시기요? 막 이런 거요? 나 까였어.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이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엘리는 그 디나라고 그 친한 애 걔랑 같이 이제 기마 순찰 쪽으로 가가지고 우연히 이상한 감염체들을 발견을 하죠. 감염체를 막 협동으로 해가지고 곰을 사냥한 그런 거를 발견을 해. 그리고 이제 막 잔당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 막 저거 총으로 쏘지 말고 칼로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들어가서 싸우러 들어갔는데 이때 괜히 또 이제 설치다가 엘리가 그 마루가 무너져가지고 글로 떨어지잖아. 그런데 그 안에 가보니까 그 지능형 감염체? 새로운 타입이지. 그러니까 얘는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작정 덤벼든다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기습도 하고 그치. 도망도 치고. 뭐 약간 그런 타입이 새로 생겼어. 그래서 좀 고전을 하다가 정말로 물려. 근데 뭐 이면이잖아. 그치. 면역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디나가 보게 된 거야. 아니 이때 못 봤어요. 딱대 하고 이제 촉 쏘려고 아니요 하는데 이때는 못 봤어요. 이때는 못 봤어. 그래? 물리면서 감췄어. 집사게 내렸어. 그랬어? 너 괜찮아? 그래서 나 괜찮아 안 물렸어. 내가 이렇게 죽였어 얘기해요. 하고서 그냥 넘어가지. 아. 근데 이때 보고를 해 이거를. 그 감염체가 이상한 애가 있다. 머리를 쓴다. 그러니까 마을에 웅성웅성 하더니 그냥 일단은 뭐 생각은 하지만 일단 저게 크리티컬한 건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닐 거야 이런 거죠. 신경은 쓰고 있지. 자 그리고 한편 그날 밤에 이제 마을 파티가 있었는데 이때 새 전야제 그런 걸 거야.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나가 엄청 술을 마셨는지 약을 했는지 막 아무나 하고 막 춤추다가 나중에는 이 엘리하고 키스까지 때리지. 뭔 소리야? 더러운 소리 내지 말고. 근데 나중에 물어봐 디나가 나 몇 점짜리였어 딥키스 하니까 막 6점 하니까 삐지잖아. 몇 점 받으려고? 그럼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6점 만점에 6점 아니야? 최선을 다한 거지 디나는. 뭐라? 근데 이때 어떤 노인 그 세스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 얘가 보더니 더럽게 여기 씨 가족 모임이야 하면서 막 여기 교회라고. 맞아 그런 얘기했나?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때 갑자기 조엘이 보디 체크로 그냥 날려버리잖아. 때리지 않아요 그냥? 아니 밀어버려. 어깨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밀었는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밀었어. 너 뭐야? 그런 거였구나. 너 왜 우리 건드려! 내 딸한테 지랄이야 이씨 막. 그런 거지. 근데 이때 엘리는 더 빡치친 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끼어드냐. 그렇지. 너 끼어들지 마, 막 아저씨 끼어들지 마,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조엘은 집에 앞에서 기타 치고 있는데 엘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런 걸로 여기선 끝나지만 뒤에 회상 장면에서 한 장면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그치. 실은 모든 진실을 이때 공유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치.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좋은 각본이죠. 그런데 네. 그거를 모르니까 이 중간 지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얘네 결국 화해도 못하고 마지막 대화가 그거였다고? 사실 이 편 볼 때 그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드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많이 해줘가지고 더 감동 먹었지. 그거 막 또 줄줄 울었죠. 그러니까 전 또. 각본이 좋더라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짰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법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이 또 지루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주연급이잖아. 네. 제1주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굉장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시즌 뭐 이렇게 조금 기대는 있었는데 초반에 한 4편 정도인가 뭐 너 아빠고 뭐 이 할 때 조금 짜증나긴 진짜 해가지고 짜증나긴 안 보다가 갑자기 쫙 뒤에 이제 남은 걸 몰아봤는데 꽤 좋았다. 아니 그래서 1시즌의 3편에서는 그 남자 둘의 그런 동성애 같은 게 나온 것 때문에 내용상의 그 완성도는 좋았지만 조금 보기 불편했다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즌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디나하고 엘리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재미는 1시즌의 3편도 괜찮았었고 뭐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냥 아 이제 또 나오는구나 정도? 그 정도만 봤던 것 같아. 그 왜 이렇게 필요하지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 네.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갑자기 물론 그래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그 사실 되게 의미 없게 중간중간 이렇게 북 돋더라고. 아 그럼 디나가 죽나? 그 생각했거든. 저도 그 아니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걸 다룰 수 있지. 근데 꽤 길어. 뭐 애가 좀 뭐 난리야 갑자기 아니, 둘이서. 그래 초반에는 그 너 복수 안 할 거야? 막 이런 거지. 디나가 죽나? 그 생각했는데 얘가 임신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을 때 아 얘 안 죽겠다 그 생각을 했지. 대신에 다른 임산부를 죽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HBO 얄짤없네. 아 이게 각본가가 진짜 그래. 얄짤없어. 잔인하네. 그 약간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애도 죽네 여기서 나중에 보면. 자, 어쨌든 1화의 마지막에 하수관 안에는 동추가초 보여주면서 끝나면서 아 2화에 여기 뭐 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지. 동추가초가 꿈틀하지. 나 들었음. 다 듣고 있음. 갈 거임. 딱대 막 이런 거지. 자 그래서 2화 가면은 그 애비와 친구들이 진짜 복수하러 왔어. 근데 밤에 왔나 봐. 그래서 무슨 산장에서 자고 일어나서 딱 도시를 보더니 다들 깜놀하는 거지.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치. 저기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냐. 저 넓은데 들어가도 찾지도 못해. 사람 많아서 막.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랬는데 애비는 굴하지 않지. 아 복수 니네 도와줄 거지? 하니까 그냥 오연이 나한테 플랜이 있다고 하면서 너 잠깐 망 좀 보고 와. 그 사이에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는 거야. 나의 계획은. 시간 끌라고 한 거였는데 진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 제 말로 찾아온다. 그렇지. 뭐 근데 사실 구해준 거야. 네, 아, 구해줬어요. 그렇지, 애비를 그렇지. 구해줬죠. 그렇게 만났는데 그냥 조진 거지. 자 어쨌든 제시랑 엘리가 일단은 처음에 순찰조를 하기로 해요. 왜냐면 마을 경계령이 떴거든. 그 감염체들이 눈에서 막 튀어나온 사건이 있긴 했어. 그래가지고 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 3-40마리 튀어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한 것 같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순찰을 강화하는 거였고 원래는 엘리는 이제 조엘이랑 순찰 돌려고 했는데 먼저 갔대 디나랑 같이. 그리고 이제 지나가듯이 제시가 뭐 둘이 그렇게 싸우더니 어제 화해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냥 지나가 버려. 여기서 엘리는 그냥 스릴쩍. 그리고 엘리는 이제 어제 시비 건 그 세스라고 하는 노인 걔한테 이제 사과도 받고 샌드위치도 받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뚱하고. 사과를 샌드위치로 하더라고. 난 그래서 샌드위치가 무슨 독이라도 탄 줄. 무슨 미스터리요? 사람들이 다 너 같진 않아. 저 샌드위치 먹어도 되는 아니 건가? 그 진짜 무뚝뚝하게 미안했다. 내가 사과할게 이게 아니잖아. 딱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널 줄게 이러면서 받아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그런 게. 받기는 하지만 뭐 그냥 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세스라는 아저씨가 예전에 경찰이었다고 나중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오지. 그래서 그냥 원래 정의감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거죠. 거. 그런 거지. 약간 뭐.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나갔는데 눈보라가 엄청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순찰조들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망을 보던 애비는 득템을 하는 거지. 저 멀리서 조엘이랑 디나 순찰조 가는 걸 보고 물론 누군지는 몰라. 근데 쟤네 잡아가지고 뭔가 뭐 취조를 하려고 한 것 같아. 총 들고 접근하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 냉동 감염체들인데 거기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마을에서 경고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뭐 밑에서 막 꾸투꾸투 대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더니 막 거기 막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어있던 그 좀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 약간 진짜 냉동 상태? 있다가 그렇죠. 다 깨어나는 거야. 그치. 저기 있네. 먹을 게 있네. 그렇지. 전염시켜야겠군. 하면서 갑자기 하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스펙타클로 보여지죠. 초반에는 이제 애비를 잔뜩 쫓아와. 그래가지고 애비가 막 간신히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거를 조엘이 구해준다. 그리고 조엘이랑 디나가 이제 걔네를 구하긴 구했는데 밖은 눈보라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죽겠고 어떡할까 하는데 갑자기 애비가 나 산장이 있다고 저기에 친구들 있으니까 거기서 몸 녹이고 가면 된다고. 근데 이때 애비가 그걸 들은 거지. 디나가 쪼 하면서 조엘이라고 부른 걸 들은 거였어. 그래서 조엘이랑 이름이 뭐 한두 명도 아닐 텐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생겼다고 그래서 인상 차이인데 딱 보니까 잘생겼네? 배우지 뭐. 배우인데 배우잖아. 춤도 잘 추고. 그렇지. 그래서 데려가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조엘이랑 디나가 이제 연락 두절이 되니까 엘리랑 제시도 어디 딴 데 피신해 있다가 그 일대를 이제 나눠서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 마을 공성전. 갑자기 여기서 이런 볼거리가 나올 줄은 몰랐지. 이거 진짜 그 왕자의 게임에서 예전에 쳐들어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연출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HBO가 맞들렸나 봐. 거기서 막 준비해가지고 막 그 성벽에 있어가지고 원 하면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약간 풀어낸 느낌이었어요. 근데 뚫린 다음에 진짜 긴박하긴 했어. 그렇지. 그리고 더 긴박한 거는 조엘이 처한 위기가 더 크잖아. 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수습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게는 만들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보스 캐릭터 같은 것도 하나 나오잖아. 그치, 오랜만에. 열심히 화염방- 태우니까 죽긴 죽더라.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한 4번 태웠어. 그러니까 HP가 좀 크다. 피통이 좀 컸다. 그래, 이런 정도지. 자, 그래서 그 조엘이랑 요 디나 그리고 그 애비 걔네 말 타고 도망치는 거를 사실 감염체들이 계속 쫓아오고는 있긴 했었어. 근데 그 아까 그 하수도 안에 있던 그 동충가 저 띠리리 하면서 이쪽이다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방에 팍 틀지. 그러면서 마을로 가고 마을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전투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뭐 기름 드럼통 쏴가지고 막 터트리기도 하고 그러지. 빵빵 막 터지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뚫리는 게 좀 재밌었고. 그 큰 놈 나오잖아. 그 감염체 거인. 걔가 그냥 버섯 몇 거인 뚫어버리지. 같은 거. 네. 걔가 뚫으니까 감염체들 난입해서 이제 또 내부에서 또 싸우는데 애들 막 그 옥상에서 뭐 총으로 열심히 쏘고 뭐.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까지 오긴 했어. 끝도 많이 없이 죽었어요. 밀려오니까 네. 많이 죽기도 했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토미가 여기서 활약해가지고 감염체 거인 없애고 그리고 그 맹견 부대 나올 때 좀 멋있더라고. 그 토미 그 아내가 막 뛰어가더니 그 게장을 짜자작 푸니까 거기서 맹견들이 튀어나오잖아. 네, 걔네 다그 훈련받은 애들. 그래서 걔네가 엄청 잘 싸우더라고. 그렇지. 토미 죽기 직전에 구해줬어. 걔네 이름도 있던데. 뭐가? 실버. 명견 실버야? 다 토막내 날아가가지고. 아니 물고 막 돌던데? 그래. 어쩐지 잘 싸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다 막아낸다. 그리고 한편 애비는 복수를 결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일행을 소개해. 여기는 나는 애비고 얘는 노라, 매니, 오원, 메리야. 이러면서 소개하고 바로 너는 조엘이지. 하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 얘가 데려왔구나 하고. 얘가 걔야? 그러니까 잘생겼네 진짜로. 그래놓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때려 버린다. 디나는 일단 주사로 재워버리고 이제 조엘만 죽이는 거죠. 골프채로 조진다. 그렇지. 그리고 뒤늦게 에릴가 도착하기는 해. 근데 눈앞에서 조엘 죽는 것만 목격하는 거지. 얼마나 팼으면 그 골프채가 휘었어? 휜 게 부러졌어. 아니라 부러졌잖아요. 그랬나? 그 나중에- 부러진 그걸로 그냥 목에다 찔러버리잖아. 찔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조엘은 뭐 사과를 한다던가 용서를 구한다던가 아무 이러지 말도 안 않는다. 해. 할 거면 빨리 해.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내가 막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실 조엘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양가적인 인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다면은 뭐 몇십 명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뭐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란 말이지. 이런 점들이 이 종말의 세계에서도 그냥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금 이어지잖아. 이거를 엘리는 눈앞에서 맞아 죽는 걸 목격을 한 거야. 목도하게 되고 이걸 또 그대로 살려주는 애니까. 그 나중에 그러잖아. 너 내가 살려줬는데 왜 이러냐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사실 그냥 놔둬도 참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종말의 세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특별해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걸 제일 1순위에 놓고 결국은 살아가는 어떤 동인 삼았다는 거. 이게 참 뭔가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이 드라마의 핵심이기도 하고 너무 뭐랄까 공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그 추진력이랄까 끌고 가는 힘이 되게 대단해. 견인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뭔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다 끝장날 것 같지만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우린 동조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이 드라마의 진짜 무시무시한 점인 것 같아. 그래서 2화 보고 다들 좀 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이제 3화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 잭슨빌은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건물 짓고 뭐 하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엘리는 이제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신과 상담 받고 퇴원하죠. 네, 너 뭐, 이제 뭐 어떤 어디도 거 생각해? 다쳤으니까 뭐 입원했었겠지. 근데 정신과 상담까지 같이 받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디나가 이제 집으로 찾아오죠. 태어난 날. 그래서 조엘을 죽인 집단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그때는 모른다고 했지만 네가 그러면은 기어서라도 갈까봐 말 안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하면서 이제 WLF 울프란 집단이었고 뭐 이름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뭐 에비, 노라, 매니 뭐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머리 따은 애가 에비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과거 이제 파이어플라이처럼 페드라에 저항하는 소규모 무장 조직일 거다. 예전에 그 누구지 유진이라고 그 정신과 상담하는 그 여자 그 남편이 예전에 파이어플라이어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WLF 얘네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목적지가 이제 시애틀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하고 디나는 먼저 이제 토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좀 도와달라. 마을 차원에서 이제 응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걔네가 쳐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가 마을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마을 입장도. 그렇잖아. 얘네는 이렇게 죽어도 다 내비두는구나. 얕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선동을 하는데 투표를 하니까 마을 회의를 하죠.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왔어. 그치, 왜냐면 걔네들은 대다수는 그냥 아직 마을 재건도 안 끝났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부족한데 16명이나 되는 정예 인원을 거기다 보내면 어떡하냐. 그런 거지. 사실 핑계지.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싫은 거지. 희생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 언젠가 자기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왜 이때는 날 안 도와주지? 내가 당했을 때 항상 그러잖아. 평소에 잘해야지.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반대가 났는데 나중에 보면 좀 재밌는 반전 중에 하나는 제시도 반대표를 던졌어. 그치. 근데 사실 안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잖아. 이게 표가 되게 적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시겠거니. 한 3표 나왔나? 그랬어. 뭐 그런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거부를 했다. 이게 결국은 사실 뭐 게임이 있다고 하니까 게임이 무슨 군대를 조직해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가 간다. 그리고 이때 그 세스라고 하는 노인 옛날에 경찰이었다는 걔가 이제 장비를 좀 준비해줘가지고 장비 업글 내 거 가져가게. 라이플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이걸로 가져가게. 결국은 이제 엘리하고 디나만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디나가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거잖아요. 이 자원한 이유도 나중에 얘기해줘. 얘도 어떤 그 비슷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마련이 안 되면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호감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미래의 계정 디나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자기 어렸을 때 잠깐 나가서 놀고 온다고 한 그 사이에 누군가 와가지고 뭐 엄마랑 뭐 언니를 죽였대나? 근데 그 자기가 제거하긴 했다는 식이었나? 뭐 도망갔던 죽였다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은 너처럼 지금 따라다녔을 거다. 그래서 너의 입장이 이해가 가니까 나도 너 복수하는데 따라 나서겠다. 하죠. 그래서 뭐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엘리가 조엘 무덤에다가 커피 콩을 이렇게 놓아둡니다. 왜냐면 조엘이 옛날에 커피 좋아했던 거 기억하거든.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 커피 마시면서. 시즌 1에서도 나와요. 많이 자기가 나왔어. 커피 좋아한다. 이거 왜 먹냐고. 쓴 거를. 이게 또 어린 놈이 또 커피 맛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말 한 필에 2명이 같이 타고서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사실 되게 불편할 텐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치 말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애들이 몸무게가 가볍나 보지 뭐. 하긴 뭐 몇 근 안 나가겠다. 몇 근? 뭔 근이야. 그래서 이제 시애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 울프한테 몰살된 걸로 추정되는 무리들 이게 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세라파이트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잖아요. 얘네들 보니까 뭐 활이랑 망치만 들고 다니더만. 네, 거기는 이제 활로 쏘고 꼭 죽인 다음에 내장고 이렇게 드러내게 해서 매달아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
얘네 그 본 명칭이 세라파이트예요? 네. 아니 뒤에는 계속 스카라고만 해가지고. 아 그게 뭐냐면 울프에서 얘네들을 지칭할 땐 스카라고 하더라고. 아. 왜냐면 얘네들이 얼굴에 다 흉터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더니 울프들이 얘네들을 지칭할 때. 아 그건 알겠는데 원래 이름은 그래서 전혀 언급이 안 돼서 몰랐어. 나와요. 자기네가 세라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를. 그리고 얘네 초반에 이거 3화 초반에 잠깐 그 움직이는 거 나오잖아요. 얘네 행렬들. 네. 그래서 누군가 얘네들을 습격하는 것처럼 나오면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얘네 되게 독특해. 그러니까 문명을 버린 거잖아. 현대 문명을. 그래서 막 휘파람 가지고 막 대화하고 앞뒤 막 통신하고. 그치. 그리고 무기도 진짜 뭐 도끼인가 뭐 망치인가? 망치. 망치로만 싸우고. 아, 그거 어떻게 싸워? 씨. 화살하고 그 다음에 맨날 얘기하는 게 그분의 사랑을 느껴라. 아니 그러고 있고. 사람은 둘째치고 감염체도 못 맞겠다 그걸로는. 씨.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무슨 파크 안에 숨어 사는 애들이잖아. 공원 안에.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울프랑 이제 대적하고 사실 이 시즌 2의 이제 클라이막스 때 뭐 대규모 전투를 약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 막 폭발만 있고 뭐 그렇게 되죠. 두 무리가 아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발견된 다음에 이게 이어서는 그 엘리하고 디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WLF 울프의 모습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생각보다 아니라 너무 크던데. 군대야 그냥. 그걸 둘이서 어떻게 잡어? 아니 그 맨 처음에 디나가 얘기할 때는 그건 소규모야. 그리고 지네들끼리 뭐 할 수 없을 정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몇 명 안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야. 뭐 한 텐트 몇 개 있는 줄 알았지 얘네는. 그러니까 디나가 기억력은 좋은데 통찰력이 떨어졌다. 이름은 금방 외우지만 얕잡아왔지. 좀 그런 거죠. 근데 이미 군복을 입고 있고 다 이제 그 제식화돼서 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규율이 또 있고. 그럼 뭐 알아봤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뭐 코스트코 거점 삼아가지고 막 엄청 기지도 있고 이 시즌 2 끝날 때 스타디움 같은데 안에다가 완전 막 도시던데. 농사 짓고 뭐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 끝나잖아요. 그치. 이미 어떤 진짜 그 요새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거점을 삼은 것처럼 보이는데 얕봤지. 그러니까 물론 잭슨 마을보단 작겠지만 그래도 아니 여기도 잭슨 마을보다 대규모지. 더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가? 근데 잭슨 마을이 더 규모라든지 체계화는 더 잘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이제 뭐 비교를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고 갔기 때문에 이 복수가 꽤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되지. 그래서 4화에는 이제 처음에 2018년 시애틀 격리 구역 장갑차 안에 이제 페드라 부대원들이 막 또 시시껄껄한 농담하고 있어. 그때 뭐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시민을 투표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부대장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투표권을 빼앗고 나서 조롱하려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과장한테 막 미남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생머리. 삭제, 다 삭제. 보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네. 놀리는 걸로. 네. 알겠어 미남? 안 들리는데? 이때 이제 장갑차가 이제 울프한테 포위가 되는데 막 다 나가려고 했더니 그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아 내가 나가서 얘기해 볼게. 그러고 나가죠. 이때 신빙만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근데 장갑차에다가 냅다 수류탄 던져가 다 죽여. 왜냐면 그때 신빙이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다른 애들은 막 뭐 애들 비웃고 이러는데 신빙은 좀 거기 동조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패드라에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아이작은. 그래서 이제 울프라는 조직을 조직했다. 거기에 이제 리더와 악수를 하면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엘리하고 디나는 이제 시애틀에 도착은 했어. 와, 근데 여기 진짜 게임에서도 그러는데 그 1시즌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도시가 완전 풀에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게 잘 구현해놨잖아요. 그걸 한참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 뭐 나야 뭐 모르니까. 우리는 시애틀이 모르죠. 그냥 시애틀 원래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렇지. 얼터너티브밖에 몰라. 뭐야 그건. 얼터너티브라. 시애틀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시애틀 그런지.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물건을 파밍 중이야. 뭐 엘리 몰래 또 디나가 뭘 챙겼어. 그때 알고 보니까 그거였죠. 임신 테스트기 챙긴 거잖아요. 아, 그치.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디나가 망원경으로 갑자기 멀리 관찰을 하는데 건물 저 위에 안테나에 WLF라고 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말도 쳐야 되니까 잠시 여기서 쉬어가자.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들어간 게 음반샵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엘리는 여기서 이제 뭐 통기타 뭐 연주하고. 그래갖고 막 뻐꾸기를 날리던데.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니까 막 그냥 눈에서 하트가 보이더만. 그랬어? 난 디나도 모르겠던데. 듣고 올라왔잖아요. 원래 혼자 있었는데. 역시 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악기 배우고 막 노래하는 이유가 밴드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100이면 100 다 그런다며. 여자 꼬시려고. 여자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랬다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거의 정설화돼 있던데. 그리고 사와 이제 초반에 나왔던 그 아이작이 이제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후라이판을 막 달구더니 그 아까 그 스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세라파이트 한 명을 이제 고문을 하죠. 초반에 막 썰을 풀잖아. 자기가 요리에 되게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 프라이팬이 얼마짜리인 줄 아는데 정말 갖고 싶었다는데 드디어 발연점이 이거. 되게 높아가지고 금방 가열되고 그랬더니 그걸 손을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초반에 썰을 엄청 풀어서 뭐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참 풀잖아 진짜. 네. 그냥 겁주는 거였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음 공격지가 어디냐 불어라 하는 건데 안 불죠. 그래서 또 칙 달구니까 오히려 그 고문받던 그 사람이 왼손을 그냥 내밀죠. 그러니까 절대 안 불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총으로 쏘잖아요. 약간 광신도 집단처럼 이제 묘사가 돼가지고 뭐 존재하지도 않는 뭐 그녀의 사랑을 느껴라. 뭐 이거잖아. 예언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게 완전 전라로 나왔잖아요. 이게 충격이었잖아. 아 그랬나? 누가? 요 고문당하던 애가? 아저씨. 아 그래? 어. 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관심 없지. 임팩트가 없다. 남자 버튼말드. 뭐 변비경가 좋아. 그 저녁에 이제 또 엘리랑 디나가 이동을 해서 주변에 이상하게 여기는 순찰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화살 맞고 죽은 시체, 그다음 내장 빼놓고 매달아 놓은 시체들이 막 있는 거죠. 또 그 울프 애들. 네. 울프 애들이 죽은 거고 이게 바로 세라파이트가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울프 사람들이 막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들켰죠, 얘네 둘이. 그래서 막 전투를 또 한참 벌이다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그러고선 간 데가 이제 지하철인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울프들이 막 찾아와서 수색을 하고 뭘 날리면서 결국 또 동충하초 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잡힐 위기잖아. 그럼 뭐다? 출동이다. 동충하초 출동! 거의 엘리 지원군이요. 진짜야. 얘는 진짜요. 뭐 면역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지. 근데도 도망치다가 이제 디나가 지하철 개찰구 같은데 낑겨가지고 물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엘리가 자기 팔 내밀어가지고 물리게 한 다음에 처리하잖아요. 그렇지. 아, 요게구나. 네, 여기서 그래서 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청겨누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네, 이제 다른 건물 안으로 우선 피신은 했어요. 근데 디나가 이제 막 총을 겨누잖아요. 엘리가 노노노노노. 나 이민이야 계속 그러잖아요. 진짜 다급해. 왜냐면 보통 땡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 여기서 잘 테니까 내가 이상하면 그때 죽여라. 근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걸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디나가 임신 고백을 하더니 키스를 날리네. 아, 여기서? 이제 뭐가 그 강한 격정적인 마음이 돌았나 보지. 아, 얘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고 막 그러니까. 아니 이 종말의 시대 때 가장 큰 재산이 뭐겠어? 면역이야? 그렇지. 음. 이 부자인데? 그래, 건강한 유전자 내놔라. 뭐 어떻게 유전자를 내놔? 이미 정자는 딴 데서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같이 살자니 뭐 아빠니 어쩌니 막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 나 4화까지 딱 보고 진짜 이거 그래서 뭐야 이게 이거. 감정을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 드라마가. 하여튼 이게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뭐 애는 태어나니까 과정이 생략된 것 같긴 했어. 제 생각해 보면 불가사의하지 않냐? 왜요? 6.25 때도 애는 태어났다는 게. 그러니까 1.45 때막 애가 태어나. 미안합니다. 갑자기 왜?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니까 건물 옥상에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올라가죠. 또 멀리서 이제 그 세라파이트 무리하고 울프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그때 디나가 또 지도를 잘 보잖아요. 얼른 또 지도를 펼치더니 이거 무슨 어디래. 거의 삼각 측량하던데 그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 된대. 게임에서도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지도 거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런가 보다.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네. 다음 목적지는 여기야. 대문자 M 누르면 딱 나오고 디나 얼굴 나오고 여기야. 그런 거 아니요? 일로 가보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엘리가 이제 임신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디나가 손을 꽉 쥐죠. 우린 이제 함께야. 난 무조건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사화가 끝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뒤에 꽁냥대가지고 나 진짜 텀을 한참 두다가 우리 이거 하게 돼가지고 567을 몰아봤어. 근데 567은 재밌더라고. 재밌죠. 특히 6화가 잘 만들었잖아요. 이제 회상. 그래서 보니까 이거 각 화별로 이제 감독이 조금씩 다른데 6화는 또 그 게임 디렉터였던 그분이
직접 또 디렉팅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래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 왜?